자, 이제 135페이지 이제 오시면 이게 이제 그 오늘날은 이제 그 정보화 사회잖아요. 정보화. 정보화 사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적으로 우리 행정 환경도 이제 바뀌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사무관리론 가면 이제 뭐 전자정부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전자정부. 그래서 그 정보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게 정보를 정보를 이제 공개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이제 정보 보호 문제가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 이제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헌법 있죠. 헌법 21조에 이제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제 표현의 자유를 다른 말로 이제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를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데, 보통 이 표현의 자유에서 국민들한테 이제 어떤 권리가 파생이 되냐면, 원래는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알세 반기라고 해서 하나가 이제 알 권리죠. 알 권리. 그다음에 이제 액세스권. 매스 미디어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권이 있고, 혹시 이제 매스 미디어가 이제 그 보도를 잘못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론 보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기관 독립의 자유가 있어. 언론기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제 KBS 실질적으로 이제 과연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이 많이 뭐 독립이 돼 있는 건지, 국가 주도적으로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하면 되니까 어느 정도 청와대 홍보 쪽에서 분명히 뭔가 통제를 할 겁니다. 통제를, 언론 부분을. 사실 100% 이렇게 언론가 공개되는 게 맞거든요. 속속들이 뭐 청와대에서 하는 일들, 원래 이제 국가 기밀 말고는 다 공개가 돼야 돼, 국민들한테. 뭐 세월호 사건 당일날 무슨 일이 다 공개가 돼야지. 그러니까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그 언론기관이 동의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이 세 가지는 이제 일단 없고, 이게 알 권리라는 게 있어요, 알 권리가. 국민들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국정의 어떤 사안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이 정보 공개 문제가 왜 대두가 된 거냐면, 이 정보의 불평등이 있어서 그래요, 불평등이. 그러니까 우리가 금전적으로 이제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지금은 정보가 많은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정보 많은 사람이 당연히 돈도 많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뭐 스마트폰 살 수도 없잖아요. 폴더폰 사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 금전적인 그 불평등이 결과적으로 이제 정보의 이제 불평등으로 초래가 되고, 길게 보면 뭐 빈부격차도 이게 대물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통상 이제 공공기관은 있고, 이제 공공기관은 아무래도 이제 일반 사인들 있죠. 일반 사인들보다는 이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물론 이제 일반 사인들 중에서도 뭐 삼성전자와 뭐 재벌에 해당되는 데는 오히려 뭐 공공기관보다 더 많은 뭐 정보를 쥐고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보가 이제 이렇게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인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이 정보가 내 자신의 어떤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인근에서 건물을 짓는데 내가 그 인근에 있는 그 이 건축업자하고 분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건물 건축 허가가 지금 어떤 형태로 나 있는지 나는 설계도면을 봐야 되잖아요. 설계도면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걸 공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있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국민이가 하면, 심지어 외국인도요. 우리나라 이제 학술 연구라든지 일시적 거주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본인하고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당연히 할 거고, 심지어 이해관계가 없어도 뭐 시민단체들처럼 뭐 국정을 감시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만약에 공개해달라 그러면 공개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헌법이 이게 이미 이제 이 헌법 21조의 알 권리에 근거해서 모든 국민들은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본권이에요, 이게. 기본권. 근데 이제 헌법 말고 이게 이제 법률이 만들어져 있죠. 이게 뭐냐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에요. 정식 명칭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여기서 공공기관이 누구인지가 문제가 되겠죠. 공공기관이 아닌 자는 공개 의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 사인들이 이제 정보 공개 청구권자가 되는 거고,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정보 공개 의무자가. 그리고 이제 정보 공개를 할 때는 이제 정보 공개 청구서, 문서로도 할 수도 있고,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 이제 인터넷 있죠.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정보 공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정보 공개가 원칙이에요. 정보 공개가. 그리고 보통 정보 공개 요구를 하게 되면 10일 안에 공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결정을. 근데 과거에는 이제 이게 좀 이거 빼야 되는데, 거기 지금 페이지 136페이지 오시면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번은 지워버 있어요. 2번 이제 그 공개 청구를 안 나올 때 20일이 지나도록 아무 말 없으면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게 올해 1월 달에 이게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비공개 간주 거부 조항은 이게 없어졌고, 그래서 이 정보 공개 청구권자가 이제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절차를 통해 가지고 정보 공개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통상 정보 공개 심의라는 게 다 있어요. 정보 공개 심의. 정보 공개 심의는 이제 요 공공기관, 각각의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 심의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 공공기관의 장은 이제 정보 공개 요구를 하잖아요. 요구를 하게 되면 이제 원래 공개해 주는 게 원칙인데, 이 공개 여부를 할 때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인데 사립학교에도 정보공개 심의라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짱이 이 심의를 거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10일 안에. 그래서 공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비공개 결정을 할 수도 있다면 비공개 결정.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공개니까 공개를 하는 게 맞는데, 비공개를 하려면 무조건 비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정보공개법 제9조 있죠. 정보공개법 제9조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돼야 돼요. 그래서 올해 시험 이게 나왔어요. 비공개 대상 정보가.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냈는데 나왔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정보공개 요구를 하는데 얘가 트집자 와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공개하는 게 아니고 이익행위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공개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알 권리가 충족이 되겠죠. 그러니까 알 권리라는 건 이 사람의 사익이야, 사익. 개인적인 이익인 것이고, 만약에 이제 이게 국가 기밀인데 얘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공개해주면 얘는 좋지만, 국가 기밀이 누설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이익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개했을 때 오는 사익과 그 다음에 비공개로 통해 가지고 지키는 국가 이익이나 또는 다른 제3자의 다수의 이익이죠. 이걸 이익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익행위. 그래서 만약에 이게 더 크다 그러면 비공개한 게 맞죠. 그런데 저게 더 크다 그러면 공개를 해주라는 공개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익행위를 해서 결정하는데 당사자는 이제 이런 비공개 결정이 떨어질 때 비공개할 때는 비공개 결정 사유를 반드시 몇 호인지 들어줘야 되고, 당사자는 이제 비공개 결정이 떨어지면 알고 싶은 정보를 못 하니까 다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를 통해서 다투게 돼요. 다투게. 올해 시험 문제 나온 게 이제 비공개 대상 정보를 나온 거예요. 그게 비공개 8가지가 있고 8가지가. 그게 이제 행정 절차로 2차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정보공개 청구권자 보시면 모든 국민이에요. 모든 국민.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국민이기만 하면 돼요. 모든 국민.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그리고 이제 외국인도 할 수 있어요. 일정 교회는. 그리고 이제 공개 대상, 원래 공개가 원칙이니까 공개를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공공기관이 아닌 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라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의 의미가 중요하겠죠. 국가 공공기관 맞아요. 지자체 맞아요. 그 다음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도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데, 특히 사립학교가 공공기관이라는 겁니다. 사립학교요. 왜냐하면 이때 공공기관인지 여부는 그 기능을 가지고 판단해요. 기능을. 국립학교냐 사립학교냐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교육이라는 거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공기관들은 이제 모든 국민들한테 정보 공개할 의무가 있고, 요때 이제 정보의 의미가 있어요. 정보. 요때 이제 정보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사실 이제 매체. 예. 그러니까 수기록, 손으로 쓴 거는 아니에요. 손으로 쓴 거는 그건 아니고 매체 있죠. 매체. 이제 매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 보면 뭐 도면이 됐건 사진이 됐건 문서가 됐건 필름이 됐건 테이프가 됐건
슬라이드가 됐건 제일 중요한 게 그 밖에 이익이 준한 매체에 기록된 거죠. 매체. 그리고 이제 이 공공기관이 직무상 필요해서 공공기관 스스로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남이 작성한 걸 공공기관이 직무상 취득해서 가지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다만 그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폐기 처분해서 안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정보의 의미가 다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본일 필요는 없어요. 복사본도 돼요. 복사본도. 그리고 이제 공개를 해주는 게 원칙인데 8가지죠. 8가지. 8가지가 사유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경우 두 번째 이게 공개가 되면은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 외교안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재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세 번째 공개가 되면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 공개돼 버리면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공소 제기, 형 집행, 교정, 보안 처분 같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게 내부 검토 과정이란 말이에요. 감사나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인사관리, 의사결정 내부 검토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걸 공개해버리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면 비공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이 공개하게 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 자유를 침해할 이유가 있다면 그때는 이제 비공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넘겨오시면 만약에 쌍용자동차 있다. 쌍용자동차 이제 자동차 기술이 중국에 많이 유출돼버렸죠. 삼성전자도 벌써 위기에 와 있죠 지금. 올해 금년도 수익은 LG전자가 더 낫다고 그러지. LG전자는 호전 상태로 가고 영원한 기업은 없어요. 삼성도 망할 수 있습니다. 삼성도.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건희 씨가 거의 사망했다고 그래. 사망했다고. 실질적으로는. 아니, 저는 왜 하냐면 제가 절에 갔는데 법사님이 그 삼성전자 홍나희 씨 쪽하고 뭐 돼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그래서 아마 문제가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호기만 안 뗀 정도라고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예. 그래서 사전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저 강의니까 조심해야 돼 제가. 축구가 문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공개가 되어 버리면 해당 기업들 있죠. 기업의 업무상 비밀 있잖아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이 지역이 개발된다더라 하면은 부동산 투기 매점 매수하겠죠. 이게 공개돼 버리면 투기꾼들이 그 전에 알아서 부동산을 투기하거나 매점 매수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은 이익 형량을 통해서 이렇게 비공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비공개를.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제 정보공개 청구 절차가 나오는데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은 자기 이름을 밝혀줘야 되겠죠. 만약 안 밝히면은 나중에 정보공개를 누구한테 해줘야 됩니까? 그래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은 자기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그 다음에 공개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게 나한테 복사를 떠서 줄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메일로 보내줄 것인지. 그래서 공개 방법을 특정을 해서 정보 공개 청구서 또는 구술로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정보를 청구받은 다음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고, 다만 10일 안에 피치 못하게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피치 못할 사유가 있으면 10일 더 연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게 비공개 결정일 때는 공공기관하고 한 사람, 갑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때에 따라서 얘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가 의뢰 프라이버시와 관련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갑이 공공기관에서 알고 싶다고 알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아는 게 아니라 갑이 알려달라고 한 정보가 얘에 관한 정보예요. 그러면 을한테 통보하는 거죠. 을한테. 이 사람이 너에 관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알려줄까? 라고 상대방한테 통지를 해주라는 거예요. 통지를. 그러면 이 친구는 당연히 뭐 할까? 이 친구는 공개하지 마 그러겠죠. 공개하지 마. 응? 비공개 요청했죠. 얘는 공개해줘. 응? 서로 충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복수의 이해관계에 껴있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일부가 제3자 관련이 돼. 제3자하고 관련이 돼 있다. 그러면 그 제3자한테 당신에 관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더라. 아무개가 그 사실을 통지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의견을 청취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까 이제 짱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는 정보 공개 심의를 거쳐야 한다 했죠.
정보공개심의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해버리는 건데, 여러분 부분공개 제도가 있어요. 부분공개 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이제 이만큼이야. 정보가 이만큼인데 이 중에서 요만큼은 비공개 대상 정보고, 이건 이제 공개가 가능한 거야. 이건 공개가 가능하고 이게 공개가 불가능한 게 섞여 있다며, 섞여 있다. 섞여 있는데 만약에 이 가능한 거를 공개해주면 얘도 다 공개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때는 공개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 가능한 것만 공개하더라도 얘는 공개가 안 된다. 그럼 이거라도 어때요? 공개해줘야 되겠죠. 이걸 뭐라 하냐면 부분공개제도라고 해요. 부분공개제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하다면, 일부 취소 판결. 그러니까 당사자가 요구하는 거는 전부 공개를 원하지만 법원에서 판단해 봤을 때는 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다면 뭐라도 가능한 것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당사자의 주장을 전부 들어주지 않지만 일부라도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부분 공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판결의 종류와 관련해서도 일부 취소 판결이 허용되는 거예요. 일부 취소 판결. 그래서 비공개 사유당하는 정보하고 공개가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데 공개 취지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가 있다. 그러면 공개 대상 정보만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를.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중요한 게 전자적 공개예요. 전자적 공개. 전자적 공개는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개다 그러면 주로 카피 떠서 해주는 걸 생각이 쉽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작업을 해서 일종의 이제 파일로 있죠. 갖고 있는 게 있어 없어. 전자적 파일로.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파일로 달라는 거죠. 응? 여기 강의하잖아요. 강의하면은 에듀프로에서 끄떡하면 자료 주래. 말하는 사람은 쉽죠. 만드는 사람은. 네? 원래 자료 만들면 이게 노동이 들어가니까 원래 대가 줘야 됩니다. 꼭 하면 막 선생님들은 전지전능한 줄 알아. 그 떨어지면 꼼짝할 생각 못하고 여러분 2시간 동안 일해야 돼요. 작업하고 머리 아프고. 응?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지적재산권 그런 개념들이 없어요. 서로 상호간에. 문제죠, 문제. 아무 자료 막 긁어가 버리고. 그걸 참 서로가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없어요. 파일 재산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타이핑이 안 돼 있단 말이야, 타이핑이 안 됐는데 파일로 달아 미칠 지경이죠. 공무원 지금 일 바쁜데 퇴근도 못하고 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쨌든 간에 나는 전자적 정보로 줘 그러면 원칙적으로 고객 요청도 준 게 맞아요. 근데 이거 하다가는 업무가 마비돼. 그럼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요청한 대로 준 거예요. 그래서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자적 형태로 그 공개를 요청할 때는 만약에 성질상 절대 그런 전자적 형태로 변경 못하는 걸 빼면 일단 고객의 요청대로 해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정보 공개하고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고객 부담입니다. 청구인이 이제 그 들어가는 비용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죠. 이 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나는 알고 싶어서 공개 요구를 했는데 비공개 결정 있죠. 비공개 결정이 이제 갑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이제 자기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는 게 원하지 않은 건데 이거는 이제 공개 결정이 떨어지게 되면 이 공개 결정이 또 불만인 것이에요. 그래서 각각 여기 비공개 결정이라든지 또는 공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수단이 있단 말이에요. 불복하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는데 이때 이의신청은 반드시 문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 필수적 절차가 아니에요. 아무나 선택하면 이의신청 해보고, 그래서 보통 이의신청은 처분청한테 해요. 처분청. 이의신청은 보통 처분청한테 하는 거고, 행정심판은 원래는 이제 옛날에는 재결청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 처분청에 직근 상급 행정청한테 했는데 지금 재결청이라는 개념이 빠졌기 때문에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다 제기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다. 이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부에 설치되어 있어요. 소송은 법원에다, 사법부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신청도 할 수 있고 행정심판도 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할 수 있는데 이걸 거치하지만 요리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얘 거치고 갈 수도 있지만 일이 바로 갈 수도 있고 바로 요리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 공개 결정이나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더라. 이게 이제 불복 절차예요. 불복 절차. 그리고 이제 정보 공개 심의회하고 별도로 거기 이제 행정안전부가요. 지금 안전행정부죠. 그 정보공개위원회는 아까 정보공개심의회는 각 공공기관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정보공개위원회는 이거는 이제 안전행정부에 설치, 안전행정부에서
그 정보 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이라든지 제도 개선, 그 다음에 정보 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 이런 전반적인 일을 하는 것이 정보공개위원회예요. 그래서 정보공개심의회하고 정보공개위원회를 똑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보공개심의회하고 정보공개위원회는 좀 다르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 설명한 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부예요. 전부예요. 그러니까 올해 금년도에 이걸 내버렸으니까 내년 이제 2차 시험에는 조금 가능성이 좀 떨어지겠죠. 적어도 정보 쪽에서는 2문제는 안 내죠. 나온다면 한 문제 정도 내겠죠. 그래서 올해 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나왔어요. 비공개. 약수령 23자료.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도 이제 행정 절차로 시작하면 딱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뭐 개인정보보호법이 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행정 절차론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주의 깊게. 그래서 그 다음 달 뭐 본강의 들어갈 때 이제 그 교재 나오면 거기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정보 공개 문제예요. 정보 뭐라고요? 공개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알고 싶은데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쥐고 있어서 나도 그 정보를 좀 보유하고 싶다는 거죠. 알고 싶다. 그런 수단들이죠. 근데 그 모든 국민들은 당연히 정보 공개 청구권이 있어요. 당연히 헌법상 권리로서 정보 공개 청구권이 있다면 공공기관 당연히 정보 공개 의무가 있으니까 서스럼 없이 걱정하지 말고 막 대들면 됩니다. 공공기관한테 가질 필요 없이 정보 공개 요구하면 돼요. 요건 이제 정보 공개 문제고, 이번에는 정보 보호의 문제죠. 정보 보호. 근데 여기 때는 그냥 정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개인정보라는 말을 써요. 개인정보. 개인정보.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뭐라고요? 보호법. 그러니까 사람을 봐봐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인격의 주체란 말이에요. 인격의 주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뿌듯한 일로 여러분 이름이 소문이 나면 되게 기분이 좋고 그렇지만은 내 이름이 좀 알려지지 않은 일들로 이게 공개가 됐을 때는 어때 되게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야동 뭐 이렇게 음란물 사이트 주인공인데 나에 관한 어떤 동영상들이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제 적어도 이미 본 사람 할 수 없지만 더 이상 확대되는 걸 바라지 않겠죠. 뭐 누군가가 내가 누구인지를 사실은 저는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지만 뭐 공인이죠. 공인 일종의. 왜 학원 선생님들은 다 이제 이게 다 팔려버린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안단 말이야. 일회 시험 때 제가 이제 막 강의 추천하느라고 이번에도 시험 못 보러 갔어요. 책을 하나 내다 보니까. 근데 시험 보러 2차 시험장 가면은 알아요. 한 7분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교실 좀 제발 좀 계시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누구인지를 남이 나를 식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식별을.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내가 누구인지 얼굴, 뭐 혈액형, 이게 이제 그 정보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에 관한 정보를 그냥 수집하는 게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컴퓨터 없었을 때, 여러분 이제 동영상이라는 걸 상상을 했습니까? 현장 가서 강의 듣게 되고 동영상 강의 듣는데 어때? 뭐 주민등록번호 투입하라는 거죠. 주민등록번호가 뭔데요? 여러분 다 내주는 거예요, 사실은. 생년월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갖고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은행에 대출이 얼마 있는지 다 알아낼 수 있어요. 다.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 하면. 그러면 이 그 개인정보가 무작위하게 이게 이제 공공기관이 됐던 또는 민간기구가 됐던 민간기구가 여러분 일정 나이 되면 경찰서 가서 지문 찍어야 되잖아요. 지문 다 개인정보입니다. 또 여러분 SK텔레콤 휴대폰 개통하려면 주민등록번 다 대줘야 되죠. 은행에서 대출, 보험회사에 보험 들 때 민간기구에 의해서 이제 개인정보들이 마구잡이 이렇게 수집이 된다. 수집이.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수집이 돼요.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나 또는 정보 주체라고 해요. 정보 주체가
나에 관한 정보 수집하는 것을 동의를 했다면 그럼 허용해야 돼요. 허용이. 이 허용도 안 되는데 마구잡이로 내 정보가 막 수집이 돼 있어요. 어? 막 돌아다녀. 또 얘한테 줬더니 또 얘가 어때? 다른 데 막 돌아다녀. 여러분 막 간혹가다 대출서라고 전화 오잖아요. 도대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 전화? 응? 다 정보 누출된 거죠. 응? 그래서 오늘날의 정보사회의 경우에는 사실 비밀이 없는데 문제는 사실 이 사생활 있죠. 프라이버시. 이거는 이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누구든지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프라이버시가. 프라이버시가 그냥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난도질. 난도질. 응? 옛날에 그 강의를 하나 찍어줬는데 그럼 강의 하나 찍어주면 본인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강의를 막 팔아요. 내 동의도 없이. 내 초상권이 있는데 막 판단 말이에요. 실제 그거 제시하면요. 다 법 위반이에요. 엄밀히 제시하면 그럴 거 많아요.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잖아요. 형사처벌됩니다. 깜빵 갑니다. 깜빵. 지금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에요. 이 개인의 인격권,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이 문제 있죠. 초상권이라든지 성명권이라든지 그래서 함부로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정보는 함부로 수집할 수도 없고 그걸 유통시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법이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이거 왜 있냐면 모든 주체들이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지켜야 되는데 행정사도 업무를 하는 과정에 의뢰인으로부터 얼마든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서 형사처벌 될 수도 있거든요. 용서 안 해줍니다. 행정사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래서 여기는 아까 정보인데 여기는 개인정보예요. 개인정보. 그리고 이제 여기는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 정보는 자연인도 되고 단체 같은 법인도 포함되지만 여기는 오로지 자연인만 돼요. 그래서 생존이죠. 생존. 생존하는 개인이죠. 개인. 주민등록부가 됐건 성명이 됐건 화상 등이 됐던 간에 중요한 말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라고 개인정보.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통상 이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기본적으로 동의가 필요한데 또 개인정보 중에서도 아주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민감한 부분. 아주 개인의 아주 민감한 부분도 있겠죠. 뭐 그 사람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어떤 신조라든지 뭐 정치적인 견해라든지 노동자에 가입한지 안 하는지 뭐 또 성적 정보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런 정보들은 수집을 못 해요. 다만 이제 정보 주체가 동의가 하거나 또는 법에서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폐쇄로는 CCTV입니다. 뭐라고요? CCTV. 어렸을 때 CCTV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어. 요즘에 간혹가다 이제 술 먹고 너무 급해가지고 골목길에 하려면 갑자기 여기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 설치 안 돼 있죠. 이 CCTV를 설치할 때도 그 설치하는 절차들이 다 있고요. CCTV 설치도 예방 목적이지 예? 파파라치가 아닙니다. 예방 목적이고 여기 할 때 법에서 다 일정한 걸 지키는 데 있어요. 그 다음에 설치할 때도 공청회도 거치고 그래서 폐쇄로 텔레비전 있는데 목욕탕에서 여러분 전라로 그냥 남자분들 이제 그 목욕탕 있다 보면 샤워하고 나면 다 옷 다 벗는 상태에 있다가 간혹가다 뒤로 잡히면서 이제 수건만 걸쳐놓고 자죠. 근데 CCTV 막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CCTV는 어디만 비춰야 돼요, 여러분? 귀중품 보관함 쪽이라든지 여러분 옷 넣는 곳을 비추고 있어야지. 전나로 활보하고 있는 쪽을 비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욕탕 집 주인 아줌마는 그걸 다 보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면 다만 이제 CCTV를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범죄 예방이라든지 교통 단속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공청회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설치 목적을 넘어서 카메라를 임의로 다른 곳에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녹음 기능은 설치할 수 없어요. 녹음 기능은. 그리고 이 CCTV를 꽁꽁 감춰놓은 게 아니라 이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이게 제한 속도가 120km인데 120km 넘어서 달리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주지를 하고
이미 여러분 달리다 보면 이곳에 속도 제한 단속하는 게 있다는 거 이미 알죠. 물론 이제 뭐 GPS 달려주지만 그래서 처벌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파파라치가 아닙니다. 예방 목적이에요. 그래서 폐쇄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에 정보 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시간 이런 것들을 해서 안내판을 설치해서 상대방이 그걸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조심하게끔 사정없이 여러분 130km 달리다가도 그 앞에서 올 때 100km 줄여서 가고 그럴 수 있도록.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이 있어요. 개인정보 파일.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은행에서 예를 들면 각각의 개인정보를 막 수집한단 말이야. 한 개 은행의 한 점포에서도 은행의 한 점포 안에만 거래하는 사람이 10,000명이 넘을 수 있겠죠. 계속 은행 통장 만들면 10,000명 안 되겠어요? 최소한 몇천 명 이상은 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에 이제 규칙이 없이 마구자기로 하게 되면 그 파일이 아니에요, 파일이. 근데 여기에 한 은행에 고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나중에 이제 명절 때 되면 어때요? 이제 VIP 골라야 되죠? 뭐 예금 잔고 1억 이상? 그럼 어때요? 어떤 규칙을 둬서 해놔야 빨리 이렇게 검색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파일이라는 건 이제 수집된 정보에서 어떤 일정한 규칙을 부여를 해서 검색을 할 때 만약에 뭐 가나다 순도 그러면 착 나오도록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파일이야, 파일. 보통 공공기관의 장들이 만약에 안전행정부 또는 국방부에도 이런 모든 군인들의 개인 신상 정보가 다 있겠죠. 그죠? 또 국토교통부에서도 뭐 건설업자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깨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규칙을 배열해서 그 해당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파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부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이나 보유 목적 이런 것들을요. 다 안전행정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고 다만 이제 이 공공기관의 장은 이제 그 안전행정부 장관한테 해서 이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소관 행정청이 소관 분야에 관련해서 개인정보 관련된 파일을 운영하고 있다면 어떤 파일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합니다. 다 파악을. 다만 이제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기구. 요 민간기구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통솔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민간기구는 파일에 등록 의무는 없어요. 안전행정부에 등록할 의무는 없지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한테 뭐 해라? 그 관련 것들 다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3번에 보시면 개인정보 파일 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파일별로 파일 대장을 작성을 해서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두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함부로 이 개인정보 파일을 수집한 목적 범위 밖으로 활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또는 법에 의해서는 다른 사람을 제공할 수 있지만 법이 인정하지 않은데 원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제3자한테 제공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3자 제공하거나 목적의 용도 활용하게 되면 세고랑 찹니다. 아시겠어요? 세고랑. 그리고 이제 시험이 여기에 나왔어요. 정보 주체의 권리가 나온 거예요. 정보 주체 뭐라고요? 금년도 또 하나 약속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정보 주체 권리 써라. 수업 시간에 다 했단 말이에요. 여기 몇 개만 안 나왔지만은 뭐 열람 청구권도 있고 처리 정정 청구도 있고 말소 청구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손해배상 청구도 있고 쭉 있어요. 수업 시간에 다 했단 말이에요. 내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도 하면서 그때 개인정보 보호 원칙 중에서 5대 원칙이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이거든요. 수업 시간에 다 했다. 제 이름으로 된 기본서가 있는데 기본서에는 다 있어요. 우리 나온 게. 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정보 문제예요. 무슨 문제예요? 무슨 문제? 정보 문제, 정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늘 행정 절차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지금 행정 절차론 요거 끝나면 거의 행정 절차론 한 절반 가까이 됩니다. 절반 가까이 돼요. 그거를 이제 2차 시험에서는 이제 주관식으로 쓰는 거고 1차에서는 고르는 건데 1차 시험에서는 아까 절차에서 하나, 정보에서 하나 꼭 나와요. 20문제 중에서 절차에서 한 문제, 정보에서 한 문제. 객관식으로는 땡.
두 문제. 근데 2차에서는 어때? 쓰는 거죠. 쓰는 거니까 이 부분은 객관식에서는 두 문제지만 내가 2차 시험 공부할 때 행정 절차론의 하나의 과목이죠. 그러니까 대충 공부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법을 공부할 때 항상 그걸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걸요. 그리고 이제 민법 총칙을 공부할 때도 민법 총칙에 대한 기본적인 밑바탕이 또 행정법의 모든 부분이 아니라 어느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줘요. 도움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과목이 너무 적어요. 행정사 시험 과목이 너무 적은 거예요. 알아야 할 것에 비해서 너무 적어. 분명히 시험 과목 늘어나요. 언젠가는. 분명히 늘어나요. 백발백중 늘어난다. 그거 가지고 행정사 하면 못해. 물론 하고 나서 뭐 교육을 시킨다는데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돈 주고 교육받는 걸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수험 공부하고 나이 다르거든요. 분명히 늘어난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사소송법도 공부 가르쳐야 돼요. 민사소송법도. 내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뭐 변호사로서 사건을 했지만 인근에 있는 영역에서 이 분쟁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행정법은 1차 과목에서 제일 중요해요. 1차 송도로서. 행정학은 제가 볼 때는 통과하면 돼요. 통과하면 돼요. 민법하고 행정법 점수가 진짜 좀 잘 나온다 그러면 40점만 넣으면 돼요. 40점만. 근데 행정법은 그냥 40점만 이렇게 하면 안 돼, 공부를. 이렇게 하면 안 돼. 2차로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2차 공부하기 위한 초석이다. 초석이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신 게 맞아요. 어떤 부분은 행정 절차론인데 다음 주에 이제 그 140페이지부터 하게 될 건데 140페이지 쪽에 가면 이제 과태료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 과태료 부분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으로 또 행정 절차로 연결되고요. 145페이지에는 행정조사도 행정 절차랑과 관련되어 있어요. 양을 제가 지금 확 줄여놨어요. 왜냐면 그리고 그 행정 구제 쪽 손해전보는 직접적 연관은 없고 여러분 154페이지에는 행정쟁송에서 행정심판은 행정사 실무법. 행정사 실무법에 그래서 나중에 본강의 시간에는 이게 행정사 실무법과 연관이 있구나 라고 하고 달라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행정 절차로 이거 말고 이제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하고 이제 주민등록법은 그건 원래 그 엄밀하게 행정법이라고 보긴 곤란해요. 그러니까 8가지 법에서 나머지는 다 행정법에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주민등록법하고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추가된 게 행정 절차론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비송사건 절차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잘하면. 그러니까 행정법을 모르는다면 행정심판법, 이제 행정심판법 하더라도 행정소송법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부담스러워 하는 거거든요. 부담스러워. 그래서 차곡차곡 하시면은 의외로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객관식은 학원 강의 잘 따라오시면 객관식은 거의 100발배쯤 붙어요. 그리고 객관식을 공부할 때도 나는 행정학을 막 100점 맞아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40점, 최소 60점 맞으면 60점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2차에 포커스가 있는 거니까요. 2차에 포커스가 있는 거니까 이 공부를 하면서 2차 과목도 꼭 염두를 해두는 거예요. 나는 1차 보니까 객관식 먼저 해야겠다. 객관식은 통과하게 됩니다. 학원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 거기에 추가해서 문제 풀어보고 그러면 작년에 사당에서 이쪽 넘어올 때 그 친구도 얼마 전에 다 따라왔거든요. 내가 가르친 사람 다 됐어요. 1차는. 다 됐어요. 다. 그랬죠. 여기 학원 안 온 친구들도 전화 오는데 1차는 다 되더라고요. 행정법 다 공부 안 했는데 70점, 80점 다 다음 때는. 그러니까 부담을 갖지 마시고 하되 또 행정법은 저희들 그 생활하고 아주 밀접해요. 밀접하기 때문에 알아놓으면 유익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 쭉 따라오시면 아마 여러분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좋은 결과가. 그래서 행정법 공부하실 때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행정법은 2차까지 꼭 염두를 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게 시간을 아마 이렇게 단축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